트럼프의 그 고관세 정책 때문에 다우나 나스닥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은 조금 이제 그 하락이 좀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주식 시장도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트렌드가 바뀔 거라는 거죠. 과거에 좋았던 종목이 이제 안 좋아지고, 안 좋았던 종목이 다시 좋아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거를 한번 이게 결정을 하면 잘 안 바꿔요. 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이 관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협상을 해서 어떤 일부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관세를 이제 우리나라에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를 빼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 틀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관세율 보면은 지금 중국이 34%, EU가 20%, 일본이 24%, 베트남 46%, 인도 26%, 이스라엘 17%, 스위스 31%,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영국이 이제 10% 제일 난데, 영국은 뭐 이제 미국의 이제 우방국가라고, 가장 큰 우방국가라고 보니까 뭐 봐준 거지. 이렇게 봐준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25%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중국이 뭐 이렇게 고관세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 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특히 베트남이 46%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중국이 이제 우회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태국, 캄보디아 같은 이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아예 이쪽 동남아로 못 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갔죠, 그죠? 특히 뭐 베트남에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 고관세가 되면서 이제 베트남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지. 인건비가 싸도 관세가 높아지니까 그 마찬가지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동남아로 못 가게 되니까 이 공급망 자체가 지금 이제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 가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리쇼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동남아시아에 나가가지고 이제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고관세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할 물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여전히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들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할 물건은 또 나름대로 괜찮은 거죠. 저임금에 해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다 리쇼링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만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일부만 만들고 그거는 이제 거기서 만든 거는 유럽으로 가고, 또 미국으로 수출해야 될 것은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이제 리쇼링 되어서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다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 기업들도 처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관세는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 고관세에 따라서 다우나 스탁이 이렇게 이제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급락하는 이유는 이 보복 관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다 이렇게 고관세 매기면 미국도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관세를 동일하게 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이제 원자재가 필요한데, 미국 자체에서 나는 원자재보다가는 다 수입을 해서 원자재는 쓰거든요. 그거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는 원자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입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복 관세를 매기니까. 그러면은 미국 기업이 비싼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다 보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물건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가 높기 때문에 수출을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제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 관세만큼 물건 가격을 올리니까 수출하는 기업이 물건을 안 팔리는 거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비싸지니까 미국산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쌀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제품을 사고 또 그렇게 되니까 미국으로 공장들이 많이 이전을 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늘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인 거지. 근데 반드시 그렇게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거는 이제 조금 주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미 수출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업종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47% 가까이를 수출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자동차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나라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수입을 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25%의 관세를 낼 바에는 미국에서 차라리 생산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공장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제 자동차는 뭐 국내 생산은 이제 앞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국내 생산하는 것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고, 대미 수출은 이제 미국에서 바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제일 많이 가는 걸로 조사를 했어요. 이건 이제 2023년도 데이터인데요. 2024년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2023년 기준이죠. 미국은 8%.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좀 피해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고관세를 매기더라도. 철강은 이제 미국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또 유럽은 또 유럽 나름대로 탄소세 같은 거 이런 거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적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보는 거죠. 철강 부분이. 그래서 고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이 관세 때문에 이제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수혜 업종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나마 수혜 업종을 찾는다면은 이제는 이제 내수 산업 위주로 주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출 업체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 내수들은 이제 유통, 마트, 외식, 헬스케어, 그리고 뭐 공공재로서 전기, 가스, 통신, 방위산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외식이라든지 유통마트 이런 쪽에서 이제 식품, 음식료 이런, 근데 음식료들도 이제 원자재는 이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죠? 수입을 해오는데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많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또 농업국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농산물 같은 건 미국에서 이제 많이 수입해 오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싸져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막 1,500원 막 육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수산업도 좋은 거는 없어요. 음식료 산업이. 음식료가 뭐 국내 재료로서는 거의 없잖아요. 하다못해 뭐 라면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거의 안에 뭐 기름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게 전부 다 수입해서 쓰는 건데 환율이 이게 안정화돼야죠.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산업도 크게 좋을 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헬스케어 이거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이고 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볼 수가 있고,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거 뭐 공공재인데 크게 뭐 어떤 재료들이 없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많이 오를 거는 별로 없어요. 결국 이거 요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이런 이제 관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출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수입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관세에 진짜 영향 안 받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이 방위산업을 둘 수 있는데요. 방위산업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이제 차기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재미는 크게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방위산업이 주력 수출품이 됐어요. 관세의 영향을 전혀 안 받거든요. 우리가 뭐 무기를 미국에 수출할 일은 전혀 없잖아요. 뭐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고, 그리고 뭐 부품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수입하는 거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뭐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수출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근데 제가 앞에서도 대선 테마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이런 게 보증을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수출이 안 되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이걸 좀 주력으로 밀었거든. 근데 이제 민주당 정권 넘어가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피해 업종은 뭐 반도체, 자동차, 해역물류인데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장세잖아요. 자동차보다는 반도체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도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면 미국 공장이 완성이 되면 괜찮아지겠죠. 타격을 받는 게 이 해운물류 쪽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고관세가 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활성화가 안 돼요. 공급망 자체가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내수 위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의 물동량이 감소를 해버립니다. 물동량이 감소를 하니까 해운 운임이 떨어져요. 막 서로 막 운송하려고 그럴 때 이제 화주들이 많이 오면 그 물류비를 막 올리잖아요. 그죠? 운임을 올리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물동량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된다는 말이지. 해운물류 쪽에. 물류비 감소는 결국 운임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선업도 안 좋아지는 거지. 해운 물류비가 올라가야지만 이제 선주들이 배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 용선업을 막 들어오는데요. 국제 물류가 안 움직여. 물동량이 확 줄어들어.
그럼 배가 필요 없지. 배가 필요 없지.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지금은 상당히 좀 좋은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선박수주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둬야 되고,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객도 있지만 여객은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여객 운임이 좋아질 수가 없죠. 해외여행 줄어드니까. 그리고 화물 운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드는데, 항공 부분에 이제 운송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들을 하잖아요. 자동차처럼 선박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런 거 전자제품의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 운임도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럼 석유, 화학, 철강에서 거의 우리 전 제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다 공장 짓거나 아니면은 수출국을 좀 다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환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다 안 좋거든요. 고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야지만 미국 외 국가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건데 고환율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출의 다변화를 찾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막 나오고 신흥국들이 나와야지만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주식장은 또 이 나름대로의 틈새를 찾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수산업이라든지 반도체, 방위산업 이런 쪽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